지난주 월요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입장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건 수급의 쏠림으로 인한 불균형적인 시장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게 주식 역사상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사례였고요. 아마 지금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려고 지금이라도 다른 거 다 손절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로 입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예전 에코프로 폭등장일 때도 마찬가지였듯이 이럴 땐 기가 막히게 시장의 주도주는 고점 형성을 했었고 그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의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은 당장 오늘 내 종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 하락의 명분이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면 섣불리 판단해서 손절을 감행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투자자님들이 심리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 테니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 번씩만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SK하이닉스의 차트 흐름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이걸 보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는요. 힘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엄청난 갭이 두 번이나 발생했다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갭이 두 번이나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더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첫 번째 갭이나 두 번째 갭 정도는 메꿔주고 올라가는 게 주식 차트 흐름의 국룰이었고요. 아마 오늘 내일 기점으로 해서 이 수급 쏠림의 현상은 어느 정도 한풀 꺾이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수에 견인을 해왔던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는데 그럼 얘네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을 테고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계속 수급 쏠림으로 하방의 흐름이 나왔는데 그럼 더더욱 하방의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정석적인 논리긴 하죠. 근데 작년부터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상식의 틀을 계속 깨고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지금 시장은 우리가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갈 종목은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 그러면 그 분명히 올라갈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한 가지 원칙, 그런 일률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이 방법으로 수익이 나다면 결국엔 똑같은 방법으로 실전에 임하신다면 결국엔 손실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난 금액으로 더 플러스 전환이 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하루하루 계속 흐름을 보면서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종목들만 계속 보면서 흐름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주말에 추천드렸던 이 네 종목 포스코DX, LG전자, 미래에셋증권, 현대코퍼레이션 이 네 종목을 먼저 리뷰해드리면서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특이점에 와 있는 종목들 한 번씩 리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상 보시면은 얘가 여기서 큰 산이 그려지고 나서 이 바닥권 영역에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적산병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의 맥점을 지금 이번 달에 돌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듯이 이 구간을 돌파하기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조정을 보였다가 이렇게 한 번에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 이런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사례를 보셨듯이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쫄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이 나왔을 경우에는 결국엔 물량 소화 후에 이런 구간들을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5만 1,900원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15만 1,900원의 맥점 자리가 이 구간이고요. 오늘 뭐 큰 상승은 한 건 아니지만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전고점 라인을 일단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LG전자에 입성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세 타고 가는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전고점을 빠르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구간에서 좀 더 흔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시면서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담아가시는 전략 꼭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으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원래 맥점 자리는 31,150원이었고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지만 좀 더 올라가서 이 자리가 지금 추세 전환의 변곡점이어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이런 포지션에서 흔드는 구간은 있었지언정 결국엔 돌파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않고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쫄리지 않고 계속 담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져가시기 좀 바라도록 하겠고요. 월봉상에서 보시면 항상 몇 번이고 계속 얘기 드리죠. 이런 바닥권 영역에서 지금 적산병에 대한 고점이 31,150원인데 이 구간 돌파한 이후에 여기를 지지받고 여기서 지금 머리에 세워줬어요. 이번 달에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이번 달 음봉 주고 그 다음 달에 올라갈지 결국엔 그거는 세력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런 자리에서는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실시간으로 같이 검증을 해본 증거 자료가 이렇게 다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너무 크게 싣지 마세요.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코스피 지수와 분명히 조정이 나올 테고 그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는 어떤 포지션이 취해질지 몰라요. 코스닥 지수는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같이 동반 하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던 간에 지금 현재 구간은 변곡점이 예상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양대 지수 다 내려가는 흐름이 생기는 거겠죠.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현금 비중 50% 이상은 남겨두셔야 된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잡던 간에 그것보다도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려갔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는 즉 평단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춤의 여력의 시드가 있는지 그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금 비중은 분명히 50% 이상은 남겨두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아마 시장 자체가 6월 달에 지방선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마 정책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시장이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도 6월 달까지는 아마 시장이 좀 버텨주는 흐름이 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그 현금 비중에 대한 그 절차를 하나둘씩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뭔가 실전에 옮기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흐름 보면서 올라가주면은 한 번씩 좀 잘라주면서 현금 비중 늘려가고 내가 비중이 많은 종목이 있다. 그런 것들도 천천히 흐름 보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삼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 하나둘씩 잘 따라오시면은 분명히 이런 변곡점 구간에서 잘만 여러분들이 컨트롤 조절만 하시면은 결국엔 다시 한번 큰 수익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변곡점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서 잘 따라와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잠깐 단기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적산병 3개의 양봉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고점에 대한 맥점이 76,968원이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돌파했는데 얘가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 시세를 다 안 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고 이걸 일봉상에서 우리가 좀 보면은 76,968원 이 구간이 여기였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딱 치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 상황인데 76,968원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락내리락 할 때 여러분들은 담아가시면 될 것 같고 최소한의 목표 가격 저는 89,400원까지는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97,000원까지 갈 거라고 계속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은 이 부분 여러분들 목표가 잘 새겨두시고 모르시겠으면 메모장에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최대한 제가 맥점 잡아드리는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잡아가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안 준다 그럼 여러분들 잡지 마세요. 굳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추격 매수하는 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안 어울립니다. 그것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이제 월봉상에서 좀 먼저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 이런 큰 산이 나오고 나서 이 바닥권 영역에서 얘가 적산병이 나온 때를 우리가 좀 보면은 그 맥점 자리가 22,700원, 26,950원, 그리고 3,200원. 이 세 개의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라인을 일봉상에다가 우리가 선을 그어보면요.
이런 관점이 나옵니다. 우선 32,200원 라인, 그 다음 밑이 26,950원 라인.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고 오늘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내려왔어요. 사실 이게 개별적인 악재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면 무슨 일인지 체크를 하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 종목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우리가 쫄릴 이유가 없다. 왜냐? 차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런 구간에서 흔들 수는 있으나 결국엔 크게 갈 것이다. 언제 가냐? 쥐도 새도 모르게 한다. 여러분들이 정말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확 땡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회를 줄 때 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정말 팩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32,200원부터 26,950원 요 구간이 우리한테는 아주 맥점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구간 영역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가 될 뿐이지 이거는 심리적으로 쫄릴 이유가 없는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지난 종목들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25,300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고 좀 더 올라가서 제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런 다음에 최소한의 반등폭은 33,2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딱 33,000원까지만 딱 찍고 내려왔어요. 뭐 추가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시장의 흐름상 혹시라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슬슬 수익 관점을 가져가시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장대 한번 더 꽂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가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는 게 더 맞겠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웍스 수익 나오고 계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 수익 관점 가져가시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앞에 이 음봉, 고점에서 이 음봉을 먹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그런 플랜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두 번째 플랜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력이 치고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세력반 영역, 이 구간에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모아가셔도 되는 구간이다. 어정쩡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지 마시고 적절하게 빵 내려왔을 때 그때 잡으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 음봉은 최소한도 더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60만원 초반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계속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맥락으로 제가 태강도 말씀드려볼게요. 태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넥스장에서 갭을 띄워놓고서 이렇게 쫙 꽂아놨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그냥 음봉일 뿐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 제가 한미반도체 예를 들었잖아요. 그쵸? 한미반도체처럼 앞에 이렇게 시간을 끄다가 이렇게 올라가던가 혹은 당연히 진짜 이게 고점이 돼서 쭈르륵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태강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에서 좀 보시면요. 얘가 여기서 적산병 나온 이후에 여기서 돌파하면서 빵 쳤잖아요. 빵 치고 나서 이제 시세를 주고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세를 주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그 맥점 자리를 봐야 되는데 그 맥점 자리가 여기 앞에 이 적산병 나왔던 이 고점과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이 적산병의 고점 즉 그 가격이 39,333원 그리고 37,153원 이 구간이 첫 번째로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 구간이 지금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이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가격을 딱 채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선 여러분들 아마 반등을 잡아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32,9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도 이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잡아놔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견뎌내시기만 하면은 거의 바닥권 영역에서 잡아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없는 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강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내가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태강 지금 현재 신규 매수 관점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평단가 내리는 작업 가능한 구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쫄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상 보면은 차트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안 올라갈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다이렉트 칠 수 있는 거고 월봉상이니까 한번 눌렀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월봉상에 이 두 개의 캔들만 나오다 하더라도 벌써 두 달이 가는 거겠죠. 그 두 달을 여러분들은 못 참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놓으면요. 여러분들이 굳이 손절을 안 하시더라도 결국엔 올라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팩트로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적산병들의 지금 고점에 대한 맥점이 14,900원, 14,350원, 그리고 하방으로 12,155원. 이 세 개의 라인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달에 보시면은 이 두 개의 라인 중간에 딱 몸통이 끼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여기서 시가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서 양봉전을 하면요 엄청나게 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잡아가시면 됩니다. 일봉상에서 볼까요? 그 구간이 딱 여기에요. 제가 이 구간 영역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바 있었죠. 지금 계속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반등의 여지는 있다. 좀 더 내려가더라도 절대 쫄릴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이 이 종목이 될 수 있고 다른 종목이 될 수 있는 건데 항상 우리가 매매했던 그 패턴, 그 그림만 항상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결국엔 저런 그림의 애들은 10종목 중 8종목 이상은 올라갔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Y2 솔루션입니다. Y2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 자체가 지금 완전 바닥거리 영역이잖아요, 얘도. 그쵸? 이 바닥거리 영역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첫 번째 이 여기에서 4개의 양봉, 적산병 이상의 고점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로 여기서 한 번 정도 터치를 했죠. 그리고 와서 하방으로 쫙 밀렸잖아요. 아까 LG전자처럼 보셨죠? 하락 장악형의 패턴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다시 양봉으로 확 덮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지금 다시 저항받고 내려오는 척 하는데 이번 달 아직 월봉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갑자기 이러다가 갑자기 양봉 딱 치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공포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이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잡아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오늘 하방으로 이렇게 빡 꽂아가지고 겁나 보이잖아요. 근데 월봉상에서는 기껏 해봐야 치고 살짝 내려온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굳이 겁낼 이유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9,310원 이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잡아가셔도 되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자람테크놀로지입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아직 66,300원이 안 왔어요. 오늘 그래도 나름 광통신과 통신장비 쪽 종목들이 몇 종목 그래도 강한 상승을 보인 바 있었는데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파급력 있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사례를 보면 후발주 형식으로 걔들이 이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자주 연출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트 포지션 좋습니다. 56,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 영역에서 잡고 나서 최소한의 목표 가격 66,300원 여기까지는 일단 찍으러 가는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첨보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딛고 이미 돌파는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 지지 확인해주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 시세가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좀 시나리오에 넣어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겁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일봉상의 이 흐름만 보면은 와 진짜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슬슬 조정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월봉상에서 보세요. 이거는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냥 뭔가 시작을 안 했어요. 그냥 얘는 최소한도 올라가는 폭이 88,000원 12만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는요 결국엔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흔들다가 얘 혼자 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에서 우리는 잡아놔야지 혹시라도 제 말대로 조만간 시장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애들은 내려가다가 말고 얘 지 혼자 빵 치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잡아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 보세요. 여기서 여기를 돌파하는 이 거래량이 이미 물량 소화가 다 된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세력이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알아서 니네들 그냥 지쳐서 나가라고 그냥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맥점의 자리 같은 데 오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힘에 의해서 빵 땡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 지속적으로 좀 추적해 보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흐름을 지켜보자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세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은 미스가 난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때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손절을 할 때 하더라도 며칠만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번 주까지만 지켜보고 나서 손절을 하더라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도 2130원짜리가 맥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해주러 오던가 살짝 올리던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안 왔을 경우에는 깔끔하게 뭐 이 종목은 그냥 패스해 버리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은 어차피 손절해야 될 거 마이너스 10%에서 손절하나 마이너스 한 15%에 손절하나
제가 볼 때는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손절을 하냐 수익 보느냐 저는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손절을 보는 거는 사실 저도 개인 매매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손절은 언제나 커요. 하지만 그 손절을 내가 과감하게 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은 손절할 각오를 하고 그냥 이번 주까지만 본 다음에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오네? 그러면은 에이 더러워서 그냥 안 먹는다 하고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다음 종목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종목에서 이 손실을 메꿔주는 그런 종목이 나타난다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끝맺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의 손절을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제가 이런 손절해야 되는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손절 안 나고 매매하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손절할 거는 확실하게 손절하고 수익 날 건 수익 나면 된다. 저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부끄러움 없습니다. 당연히 저라고 뭐 신이에요?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안겨드린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정말 작은 거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고 수익 난 종목들만 계속 언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린 겁니다. 자, 세림 이번 주까지만 보시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2130원부터 최대한 본전 탈출하신 다음에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끊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안 나오면은 일단은 세력이 다 나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평일에는 어느 정도 특이점에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말 중에 제가 웬만하면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다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다 해드리고 있죠. 혹시라도 또 오늘 이 종목 왜 말씀 안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 영상 띄엄띄엄 보시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굳이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종목 똑같은 설명 해봤자 불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이점이 와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 종목 언제 또 브리핑했는지 이 검색을 하신 다음에 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쳐보시고 나서 그 종목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는지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5월 12일 화요일 당장이라도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 탑 종목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솔직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열이면 열, 대부분 비슷하실 겁니다. 내가 가진 10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장주를 잡아서 남들보다 빠르게 큰 수익을 내고 싶은 것. 결국 그게 주식을 하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이런 뉴스 기사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뉴스 기사의 주인공들 과연 처음부터 돈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기껏해야 몇백만원 정도로 투자해서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 내용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큰 수익은 이 종목 저 종목 아무거나 건드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를 제대로 잡았을 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팩트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보시듯이 1월에는 모베이스 전자가 대장주로 가장 크게 급등을 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또한 이렇게 모베이스 전자를 1월 7일에 추천해드려서 320%의 수익을 거둔 사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월에는 유투바이오가 대장급으로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것 또한 2월 9일에 추천드려서 50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광통신 테마가 불이 붙으면서 우리로가 대장급으로 움직인 바 있었죠. 이것 또한 보시듯이 3월 16일에 추천드려서 무려 504%의 수익으로 서왕리에 마무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제 차트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대장주 포착 매수, 매도라는 신호가 보이실 겁니다. 이 신호는 거래대금, 수급, 차트의 흐름, 그리고 세력이 개입한 종목들의 반복되는 패턴을 오랫동안 분석해서 만든 신호입니다. 즉 단순히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찍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흐름을 포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고 이후 과열 구간이나 흐름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매도 판단까지 도와주는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이렇게 시장을 강하게 이끄는 대장주는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느냐 아니면 놓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기회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매달마다 이렇게 한 종목씩 드리는 대장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달마다 대장주로 뽑히는 종목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곳 소통방에도 입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유드린 대장주 종목을 가지고 매수를 할지 말지는 결국엔 우리 구독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고,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대장주를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뿐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드릴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의 컨텐츠를 위해서라면은 무조건 새로운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저의 유튜브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추천하는 게 맞을 텐데,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보여드렸고, 지금 저희 채널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믿어주셔서 이렇게 4주 만에 5,000명이 넘는 구독자 수가 모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을 쭉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데 진짜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 리스트 중에서 너무 괜찮은 것들이 많다 이거죠. 굳이 내가 신규 종목을 또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아직까지 좀 매수 관점이 되고 당장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리스트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 바닥권 영역에서 이 적산병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점이고, 얘도 지난달에 분명히 여기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 달 19,780원 이 맥점 자리를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 25,000원대까지는 목표 가격 잡고 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시면요, 지금 19,780원은 지금 계속 지지해주고 있어요. 좀 더 이탈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못 먹어도 고해야 되는 자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한번 추천해드린 거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CIS입니다. CIS는요, 16,440원 이 구간이 지금 맥점의 자리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서 추천드려서 수익이 분명히 났는데, 제가 목표 가격을 24,000원까지는 최소한도 보셔라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수익을 못 챙기고 다시 현재 구간까지 내려와서 버티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2차전지 시세가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쌍바닥권 영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세력이 어느 정도 털어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는 거의 세력반 영역 근처에도 와 있고,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시원하게 또 반등이 한번 나와주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포지션을 보면요, 지난달에 양봉을 하나 세게 뽑아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가가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가 이 위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번 달 언제든지 양봉 전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강력하게 좀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CIS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모아가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헨리 스미스입니다. 헨리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바닥권 영역에서 얘가 시세가 끝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그래도 잡아놓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마침 이런 바닥권의 영역에서 적산병이 이렇게 딱 나왔고, 이 적산병의 고점이 7,770원 이 구간을 이미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이번 달 눌림이에요. 이 눌림이 한번 확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구간을 지지해주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어떻게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시간이 축소되느냐 좀 더 연장이 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저는 이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크게 땡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여전히 변함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만 우려스러운 건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세력이 흔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을지, 그게 좀 약간 저는 우려스러운 거지만은, 분명히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케어해드리면서 가면은 여러분들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헨리 스미스 7,770원 기준으로 해서 세력반 영역도 바로 밑에 있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종목이 CIS였죠. CIS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헨리 스미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요, 뉴프렉스 또 추천해 드렸었죠.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돌파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6,000원 기점으로 해서 추천해 드린 바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분명히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난 부분이었는데 제가 목표 가격을 좀 더 높게 잡아드린 바람에 다시 내려온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진짜 아깝다니까요. 진짜 저도 분명히 제가 맥점을 잘 잡아드려서 여러분들이 다 수익이 난 건데, 제가 괜히 목표 가격을 잡아드려가지고 저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연출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목표 가격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목표 가격을 잡아드려도 어느 정도 시세를 주면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뉴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여기에서 한 번 정도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800원대까지는 한 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봉상에서 보면은 지금 이 상승 추세 라인, 이 추세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와서 맥점의 자리는 6,000원이긴 한데 이 구간 영역에서 좀 약간 흔들다가 한 번 정도 장대 양봉 꽂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뉴프레스 없으신 분들은 천천히 잡아가시는 전략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뉴프레스 지속적으로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여드리면은 QRT예요. QRT 같은 경우에도 맥점 자리가 어디예요? 이 2250원이에요. 지난달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이번 달 좀 치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항상 얘기 드리듯이 지난달 고점을 한 번 정도 상징적으로 돌파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우리한테는 다시 한번 맥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24,600원 요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매하게 안 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좀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QRT 2250원 이 구간에서 하방으로 좀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시고 한 번 정도 빵 튀면은 그때 수익 챙겨가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QRT는 시세를 다 안 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여러분들 노려보시는 거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QRT입니다.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제가 신규 종목이 아니라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현재 진행형인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매수의 관점에 와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단타도 같이 병행해서 매매하고 있는데요. 여러 종목 건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팩트 단타 신호 수식 있죠? 이 신호가 특별한 게 뭐냐면요. 당일의 대장주만 콕콕 집어서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소통방에서 매매한 전적들을 보면요. 현재까지 27승 5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통방에서는 매일 수익 인증하는 맛에 주식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한 종목이라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절대적으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가 필요합니다. 혼자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계좌가 펌핑이 되는 기회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